증시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업 가야 되니까 기업은 뭐가 포착됩니까? 네, 오늘은 이 첫 종목 심택 함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들려오면서 오늘 리포트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가장 앞단에서 좋은 소식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부터 테슬라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일에는 슈퍼콤 도조 공급망에 삼성과 인텔이 낙점되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들려오고 있는 현 시점에 오늘 심택까지 함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분위기죠, 분위기. 이 PCB는 사실 뭐 워낙 다양한 업체들이 했고 얼마 전에 뭐죠? 이스페타시스하고 또 몇몇 PCB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자, 풀어봐 주십시오. 네, 우선 단순하게 실적 발표 덕분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적 발표가 30%,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70% 이상의 변동성을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종목들은 모두 다 기판 관련 종목이지만 자세하게 뜯어봤을 때는 전방 매출체가 전방 매출처랑 그다음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기판이 쓰임새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PCB를 쌓은 고다층 MLB 이제 보드를 만들고 그 MLB가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대덕전자랑 코리아서키트랑 심텍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을 잘 열어보시면은 이미 1분기에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심텍보다 일주일 정도 실적 발표를 먼저 해요. 그래서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7월 29일에 했습니다. 근데 7월 29일 실적 발표를 열어보면은 1분기에 이미 흑자로 전환했고, 이제 1분기 적자였고, 그 다음에 2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로는 흑자였는데 1분기랑 합치니까 2025년 상반기는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 당시에는 대덕전자는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심텍 같은 경우는 역시 동일하게 1분기에 적자였고, 2분기에 흑자로 전환했고, 이 1분기랑 2분기를 더했는데 여전히 적자인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대덕전자랑 심텍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동반 매출처이고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심텍과 대덕전자의 차이는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이 전방기업인 삼성전자 갖고 온 뉴스의 파급력이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삼성이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도 TSMC 파운드리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어떤 기판에 대한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방금 우리 유정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테슬라의 슈퍼컴에 삼성과 인텔이 낙점됐다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 커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매일경제 방송국 올 때까지는 주가 탄력이 약 9%에서 11% 정도였는데 이 낙점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받으면서 주가 탄력이 더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대덕전자나 심텍이나 이런 종목들 괜찮지만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B를 공부해 봅시다. 네. PCB가 무슨 약자인지는 아나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찾아보면 나와요. 뭐 네이버에 눌러보면 PCB의 뜻 이런 프린티드 서킷 보드, 인쇄 회로 기판 네. 뭐 이렇게 통칭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기판이 이제 두꺼운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랑말랑한 게 연성이 있고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막 종류도 많아요. 근데 전자기기를 동작시키려면은 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발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중에다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지. 건물 짓는데 그쵸. 땅 없이 하늘에다가 짓는 거는 천공해성이고 땅에다 지어야 되는 그 지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반이 독특하게 구리로 카파죠, 카파. 그래서 동박이라는 표현 쓰는데 구리를 얇게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2차 전지에도 쓰이고 그다음에는 PCB에도 쓰이는데 동박을 얇게 뽑아내서 적층해 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MLB 다층으로 쫙. 네. 그게 뭐 몇십 단까지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기술들인데 난해하고 어려운 기술일 수도 있지만 약간
약간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이게 쓰이는 용도가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나 뭐 파운드리 해서 무슨 칩들을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은 발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수요가 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경쟁이 치열해서 경쟁 업체들이 꽤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도 지금 최근에 그 반도체에 대한 투심, 특히 반도체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모릅니다. 그 외에는 투자할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요즘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이 엄청 생겨서 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엄청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읽어보면 돼요. 그렇죠. 저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은 심리를 지금 공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래도 알아야지 자기가 자신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 전자공시, 우리 웹 코너에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그쵸. 장우진 팀장처럼 네. 전자공시는 다트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트에 들어가면은 기업의 그 사업 개요, 사업의 내용이라는 칸이 있는데 들어가보면 그 기업이 뭐 하는지, 업황이 뭔지 쭉 있어요. 읽어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우면은 또 뭐 네이버나 어디 구글이나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척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막 PCB, 뭐 실적, 뭐 뭔 소리야 이렇게 될까봐 조금만 제가 사족을 떨었는데, 자 추가로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까? 뭐 그런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든지 머릿속에 다 넣어서 뭐 생각날 때마다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 아유, 뭐.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그럼요. 저는 그런 공부는 해볼 저는 필요 사명도 있다라고 맨날, 판단합니다. 회사명도 맨날 헷갈려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 공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지만 이 기업이 뭐 PCB 관련주, FPCB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못 외워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업이 어떤 기판을 만드는데 그 기판이 어디에 쓰이고 전방 매출처가 어딘지 이것만 좀 판단하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PCB라고 쳐보면은 종목이 뭐 25개에서 30개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종목이 있고 뭐 삼성전자에서 뭐 CXL이나 뭐 소캠을 뭐 SK에서 이기겠다고 했을 때는 이 소캠에 들어가는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좀 특징적으로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오늘은 심택은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변동성이 10%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심택을 못 사지만 심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은 뭐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 서키트 이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 파운드리 했으니까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ISC나 뭐 리노고, ISC는 아닙니다. ISC는 SK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밸류 체인을 외워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제 뉴스는 안 나왔는데 한 발짝 조금 더 보고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또 SKC가 만들겠다고 했지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또 유리기판을 또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은 뭐 JNTC나 뭐 FNS테크 이런 종목들 들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많은 종목을 뿌려서 어지러우실 텐데 일단은 심택을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심택도 오늘 외국인과 걔네 순매수 들어오니까 심택 매매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난 단순하게 기판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코리아 서키트나 뭐 대덕전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한 박자 더 나가가지고 뭐 CXL이나 뭐 소캠 이런 쪽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TLB,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유리기판이면 뭐 피롭틱스나 뭐 JNTC, 뭐 FNS테크 이렇게 좀 다채롭게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항상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또 뒤에 달려 들어가는 연결성을 막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PCB가 조금 작아지는 손톱 크기만한 FCBGA, 플립집 뭐 볼그레이드 어레이, 뭐 용어는 되게 어려운데 그따만한 PCB, 조그만한 특수 PCB, 그리고 또 이게 뭐라 그래야지,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단으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어렵지만. 네. 뭐 그리고 요즘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뭐 보도 자료를 하나 낸 것 같은데 HBM이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래요. 어스무스하게 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소캠이라고 하는 기술 방식도 있지만 요거를 조금 개선해서 용어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HBM 말고
HBM은 D램을 적층한 거고 낸드를 적층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니거든. 왜냐하면 D램과 낸드의 차이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처리 속도가 D램보다 떨어지고 네. 붙여놓으면 열이 많이 나. 그러니까 이게 적층해 놓기가 적절치 않거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 뭔가 쫙 이렇게 막 뭔가를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은 그거에 관련된 게 뭐지? 뭐 PCB도 쓰이겠지만 이제는 뭐 뚫어야 되니까 뭐 TGV나 TSV 네. 실리콘 공정된 그런 거 네. 막 뚫어야 되니까 구멍을 내야 되는 뭐 이런 쪽도 가겠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죠. 근데 조금 그러면서 거품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서 알고는 좀 해야 되겠다. 실체랑 그렇죠, 뉴스랑 좀 구분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뉴스 따라가면은 조금 낭패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하이닉스의 이슈는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신텍 또 손여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외 종목들은 오늘 신텍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계속 봐야 되고 내 포트 안에 주요 종목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IT 전방 수요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 뭐 중국발 그 외에 뭐 핸드폰 수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네. 뭐 중국이 이구 환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이제는 쳐다도 안 봤던 얘기가 갑자기 뭐 갤럭시 핸드폰 얘기 나오고 테슬라부터 애플 수주가 들려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의 기회가 오면 신텍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분간 막 방산으로 가자니 조방원이라고 했던.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자꾸 부딪히고 뭔가 툭 건드려니까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이제 시작하는 그 반도체나 뭐 소부장 이쪽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택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투자 심리가 심택 이외에 PCB 다른 쪽도?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은 심택에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에? 예, 왜냐면은 오르는 걸 따라간다. 지금 계속?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매매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살까 말까는 업황을 보지만 이 종목에 대한 뷰는 업황을 보지만 살까 말까 그 수급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심택이란 차트를 한 달치, 뭐 석 달치 요 정도만 봤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6개월이나 1년치를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 중단부 아랫단이고 이미 두터운 매물대는 지지를 했어요. 2만 원부터 2만 2,500원대 여기가 굉장히 두텁고 다음 매물대는 35,000원입니다. 그럼 35,000원까지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의 상승을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 빠르게 나오겠지만 지금 신태계 수급동에 보면은 3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는 4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순매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관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현 추이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35,000원 도착 여부를 보되 이제 삼성전자가 이 뭐 테슬라든 뭐 엔비디아든 뭐 애플이든 뭐 도저컴이든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매매 관점 바꿀 수 있지 오늘은 매수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중간에 얘기했던 이제 SK 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플래시, 뭐 HBM과 이제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샌디스크하고 이제 같이 개발한다고 MOU를 체결했다 그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적층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PCB는 매수 의견입니다. 매수 잘 동의. 팔리고 있는 것 같다. 어. 매수하자. 오케이. 뭐 매수 매도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쵸. 생각일 뿐이죠. 자, 네. 두 번째 기업은 네, 오늘 두 번째 기업은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오늘 1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 뉴스가 나왔죠.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벌써부터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관광객의 카지노 방문율까지 상승하면서 파라다이스 GKL까지 실적 호조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바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매번 이럴 때 등장하는 뉴스 타이틀은 헤드라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예요. 네. 십몇 년째 매년마다 한 번씩 잊어질만 하면 쓰이고
몰려오면은 꼭 카지노만 다 하는 우리나라가 카지노의 천국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어찌됐건 뭐 많이들 오시고 뭐 많이 사가시고 카지노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즐길 만한 게 많으면 좋겠죠.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식상함을 얘기한 건데 그걸 또 따라 얘기해야 될 건지. 네, 뭐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안 좋은 내가 건 없어요, 내가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카지노에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합법적인 거라면 뭐. 네,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나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애증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가치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에서 1분기 때 매수를 했다가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매도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에도 추가적 후실적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판 관련 종목들만큼 이 뉴스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바꾸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제가 매매하기 전에도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미 움직이다 보니까 퍼가 30이 넘어가는 상황. 근데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퍼가 15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화장품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카지노로 갔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변동성은 여전히 화장품이 강한 모습인데 오늘에 한해서는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오늘도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원고를 넘겨드릴 때는 강하게 상승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9시 반, 9시 40분이 넘어가면서 주가 탄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파라다이스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후속주는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GK나 뭐 토비스나 뭐 강원랜드 이쪽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리오프닝 쪽에서도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관련 말씀을 드릴 때는 관광객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 관광객 수 증가한 것 대비해서 국내 소비가 만만치 않게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뷰였는데 이 파라다이스의 리포트를 보니까 드로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지노를 방문해서 이제 룰렛을 돌리신 분들이 많이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에다가 실적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좀 매매 가능해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카지노, 레저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안 사겠어요. 반도체 담았잖아요. 근데 사실 파라다이스, GKL 구분해서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꾸 중국이 단체 관광의 이슈로 엮이는데 네. 어느 국적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파라다이스는 일본 관광객이 많이 가고 GKL도 같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GKL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나요? 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확장을 하면서 게임 기계를 더 많이 샀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미 네.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 카지노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중국인 이슈, 관광의 이슈가 나올 때 종목들이 반응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정해진 면적과 정해진 게임 대수는 일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대가 있으면 1000명, 2000명, 3000명이 오더라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지. 그 외에만큼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나올 수 있는 캐파에서 나올 수 있는 실적과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뭐가 더 나오지? 뭐 게임기를 더 산다거나 면적을 늘린다거나 그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처럼 캐파 확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추가 상승에 안전한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반도체는 산다. 하지만 그 다른 테마는 사지 않는다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확장성은 온라인 카지노 하면 있어. 온라인으로 하면 뭐 공간의 제한이 있어 뭐 했어. 근데 이게 참 논란이 많고 실제 네. 해외 업체들 뭐 센즈 그룹이나 아니면 몇몇 그 뭐 라스베가스 샌즈 네. 뭐 미국의 이제 이런 그런 기업들은 하긴 하죠. 근데 딱히 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거 보면은 뭐 그게 조금 그렇긴 한가 봐요. 근데 이제 카지노는 죄송합니다. 이 현금 장사를 하잖아요. 재고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재고 자산이 없고 그냥 계속 현금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는 캐시플로우가 좋죠. 나쁜 거는 이제 뭐 이미지나 뭐 제한이 좀 있다 정도인데. 자, 그래서 의견. 저도 기침 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유정 아나운서 의견도 동일하지만 네. 앵커님 의견에 동일하고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잘 못 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는 투자는 제가 따로 할 때는 뭐 가치 투자에 기반 입각을 하지만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기간 안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유정 아나운서께서는 확실하게 가치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이 신용카드사에서 발표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오다가 200만 명이 왔어요. 그 100만 명이 와서 100만 원을 썼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0만 명이 오면 200만 원을 쓰겠네? 라고 네, 했지만 사실은 소비액이 150만 원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리포트를 보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드로백을 해가지고 잃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카지노랑 면세점을 보더라도 관광객이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걸 먹었다. 그 다음에 숙박을 예약을 해가지고 숙박을 묵고 갔다.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다. 이러면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보통 이제 카지노를 와가지고 열심히 룰렛을 했다가 잃었다. 이런 것들 보통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카지노랑 면세점 관련 종목들을 5년에서 6년 정도 봤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런 로스액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저는 카지노가 오른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항상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다. 그럼 저도 반도체를 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기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수익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데 수급이 좋으니까 매수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3개월 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는데 기관 금액이 많고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가들까지 들어오니까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파라다이스가 오늘 12% 상승했으니까 좀 부담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뭐 GK나 뭐 토비스나 이런 쪽을 보는데 토비스 같은 종목은 매수를 할 때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혹시라도 뭐 파라다이스나 GK나 이런 카지노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확장을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토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좀 매매를 영악하게 이용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뭐 롤렛 뭐 모니터 뭐 토비스 근데 이게 진짜 뭐 산업으로 굉장히 부흥하려면은 남북 화해 무드가 조금 더 확장되고 네. DMZ 거기에 이제 관광 개발을 해서 카지노를 설치해 놓으면 끝나는 거지 뭐. 우리 생에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좀 아니 꼭 카지노를 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중국 관광에 뭐 미국인 관광에 다 오고 이 휴전선 다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참 우리의 소원은 항상 통일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증시는 지금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